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이슈픽 주제로 오늘은 숫자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15%, 14.3%, 10%입니다. 갑자기 웬 숫자 싸움이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요즘 반도체와 IT 업계 간에 바로 이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다른 업계 직장인들은 그저 부러울 뿐이고요. 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직장인들은 부러워하고 수치고 어떤 반도체 IT 업계 서로 경쟁을 주고받는다? 직장인들이 부럽다고 하는 거면 사실 연봉 인상 이야기밖에 더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네, 카카오부터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지난 2달간 반도체와 IT 분야 기업들이 내놓은 올해 연봉 인상률입니다. 카카오는 올해 임직원 연봉 총액을 전년 대비 15% 늘렸는데 작년 증가폭의 2배 이상이고요. 네이버 역시 지난해보다 3%가 더 높였습니다. 10% 인상안을 내놓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1987년 출범 이후 첫 2자릿수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폭으로 파격적으로 오른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IT 업계에서 경쟁적으로 올리는 건 코로나19 이후에 인재 경쟁이 더 높아졌기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호황과 또 인공지능 시장 성장 등으로 엔지니어와 개발자 수요가 급증해 인재 확보전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들 업종 기업에선 4%에서 5% 인상률은 이제 옛말이고요. 요즘은 묻고 더블로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연봉 2자릿수 인상이라는 조건은 정말 흔치 않은데 다른 기업들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런 연봉 인상 현상은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8%대 연봉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다만 아직 확정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상률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2020년 대비로는 2배에서 3배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까지는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례적입니다. 두 기업이 섣불리 인상률을 정하지 못한 건 최근 업계에서 연봉을 쫓아 직장을 옮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더 높여야 하냐 이런 고민에도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고민할 정도면 그만큼 직원들이 연봉 인상에 따라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직원들이 그럼 어느 정도로 옮기는 건가요? 네. 지난해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를 보면요. 반도체 분야에서 직원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경쟁사의 스카우트라고 답한 비율이 9.2%입니다. 국내 12대 주력 산업 분야 중 가장 높았고요. 또 전체 산업 평균 응답률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런 도미노 연봉 인상 경쟁이 더 치열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업종 간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 산업에 진입하는 글로벌 공룡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유통기업 월마트와 완성차 기업 BMW 등은 인공지능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세를 올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도 국내 기업 인재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반도체와 IT 업계에서의 영입 경쟁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올 초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증강현실 기술팀 인력 100명 중 40%가 메타, 옛날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네. 메타가 이들에게 연봉 2배 인상을 제안해서라고 합니다. 또 애플에서도 지난해 메타로 옮긴 엔지니어가 최소 100명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재 빼가기 방지를 위해 애플은 핵심 엔지니어에게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봉을 따라서 인재들이 옮겨가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더 올리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구직 사이트에서 기업 380여 곳을 대상으로 IT 인력 채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10곳 중 6곳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기업 형태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이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기업도 41%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정도니 다른 기업들은 더 속이 타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의 인력 경쟁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임금 경쟁을 하면서 더 올려줘야 되고 그럼 자체적으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급증한 이제 인건비가 또 영업이익 등 또 기업 실적에도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기도 네. 하는데요. 네, 작년 경쟁적으로 연봉을 큰 폭으로 올렸던 게임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지난해 2월 크래프톤이 개발자는 2천만 원, 비개발자는 1,500만 원씩 임금을 올리자 또 NC소프트는 개발자 1,300만 원, 비개발자 1,000만 원을 올렸고요. 그 여파는 곧장 실적 쇼크로도 이어졌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5대 게임사 영업이익률은 2020년 27%에서 지난해에는 16%까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사실 실적이 좋으면 연봉을 인상을 해줘도 크게 타격이 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건비 인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그 산업 판도가 이제 제조업에서 IT 중심으로 이제 바뀌면서 해당 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했지만 또 이런 인력의 공급은 부족해 인력난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결국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달라진 기업 문화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져서 당장 받을 만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고 네. 경영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사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배달앱에서 이 음식을 주문할 때 리뷰를 이제 신경 써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허위 리뷰가 대거 적발됐다고 하던데요. 네, 가게 점주에게 돈을 받고 또 허위로 리뷰를 작성해주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배민앱에서 11만 4천여 건의 허위 리뷰를 적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1만 4천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음식을 시켜 먹지도 않았는데 점주에게 사례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리뷰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뭐 배달앱을 이용해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어떤 업체에서 주문을 해야 될까 모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리뷰거든요. 근데 이 리뷰마저도 이렇게 허위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유혹에 빠지기도 쉽겠네요. 네, 더 이제 쉽게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허위 리뷰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업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앱 측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민은 허위 리뷰로 의심되는 식당 6곳을 일단 수사 의뢰했고요. 네. 34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 공식 경고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편법은 정직하게 고객 리뷰를 받고 있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으려는 다른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기 그렇죠. 때문에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인재 모시기에 근무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기업들의 제살 깎아먹기로 이어지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